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 해소시의 나이 강지연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문 건설업의 전문 시공 사업 중 하나인 강구조물 공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 공사업은 이제 시설물의 철 구조물을 조립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 사업입니다. 간혹 이제 철강제 설치 공사업과 어떤 점이 다른지 물어보시는데, 이 철강제 설치 공사업은 제작도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대신 이제 강구조는 제작은 할 수 없고 시공만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철강제까지 있으며 이 철구조물 제작까지 해서 설치까지 할 수 있는 종합시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돼요. 이 4가지 기준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예치, 그리고 기술자, 사무실, 이 4가지 기준에 충족이 되고 그에 부대되는 서류들이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본금은 2억입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하고요. 제출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입니다. 다른 말로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지칭하고 있고요. 이 해당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재무제표 속에서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이 2억 원 이상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2억 원이 충족되면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건설업 면허가 없이 건설업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라면 예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얼마? 2억 원의 예금이 유지돼야 돼요. 이 유지는 이제 회사의 이 설립 시기에 따라 예금 유지 기간은 달라져요. 그리고 건설업 면허를 보유 중에 건설업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예금을 유지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회사의 재반 상황에 따라서 이 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 진행 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 해솔 C&I로 전화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해서 회사의 재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진행 과정을 스케줄링을 해서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진단보고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 기준. 강구조물 공사업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됩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서 80자를 예치할 수도 있고 64자를 예치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규로 건설업 면허를 처음 내는 경우는 대부분 80자를 배정받게 되고, 이제 한자당 금액이 93만 7천 원이니까요. 한 약 7,500만 원 정도에 되는 금액이 예치가 되어야 될 거예요. 이때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간혹 자금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데, 면허 취득하고 2년이 지나면 우리 보험약관 대출 받는 것처럼 대출이 가능해요. 예치된 출자금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냐? 그렇진 않고요. 예치된 출자금의 약 60% 정도만 대출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공제조합의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서류가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가 이제 조합이 예치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자체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준. 강구조물 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4인의 기술자가 필요해요. 근데 조건이 단순하게 기능사 4명 아니면 경력수첩 보유자 4명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 경력수첩 보유자가 2명이 필요하고요. 인정 가능한 분야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만 인정이 됩니다. 다른 분야는 인정 안 되고요. 그리고 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가 2명이 있어야 돼요.
이 조건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돼요. 간혹 경력수첩 보유자가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경력수첩 보유자 4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반드시 경력수첩 보유자 2명, 국가기술 자격자 2명, 이 기준이 최소 기준이니까요. 이 부분에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아래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기술 자격자는 인정 안 되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기술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시근로라는 부분이에요. 이 상시근로라는 부분은 오로지 건설업 면허를 취득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회사에만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중 취업이 되어 있거나 알바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그리고 고령자, 간혹 학생이나 군인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제출되어야 되는 서류는 경력수첩이나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 확인서 전체분이 제출이 돼요. 이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 전체분이라는 서류 하나를 발급받으면 이 사람이 이중 취업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단번에 알 수 있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개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시근로가 가능한 사람이만 기술자로 인정된다는 것, 그 부분도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준인 시설. 사무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성입니다. 이 우리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인지 단순히 자격증을 빌려주기 위해서, 즉 면대를 하기 위해서 면허를 내는 회사인지 아니면 정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면허를 내기 위한 건지를 보기 위해서 사무실 기준을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사진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어 있고요. 임대한 사무실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은 남아있고 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했는지 건축물 대장만 확인을 해보면 이제 임대인과 적합하게 계약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상 이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아니면 등기가 없는 무허가 건축물, 농업, 임업 이런 등의 건축법상 용도도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요. 꼭 이 부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서류들이 준비가 된 걸 토대로 어디에 접수를 하느냐, 지역 내 시군구청에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하고 나면 법정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 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면허를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면허 취득에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해솔 C&I로 문의 주세요. 그럼 해솔 C 건설업 전문가 해솔 C&I가 면허 취득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